안녕하십니까, 안희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의고사 해설 영상이고요. 6회 모의고사 21번부터 4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문제 보시죠. 자, 21번입니다. 민법상 공동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 답이죠.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자의 가반수로 결정한다. X예요. 사람의 가반수가 아니라 공유 지분의 가반수입니다. 이런 거 말장난이긴 한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22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3번을 보시면 선의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회복자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회복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X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는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는 말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원인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란 예이고요. 그러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이 답입니다. 그죠? 이것도 참 잘 나와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았고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는다는 얘기니까 그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로 추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3번입니다. 합의자가 그 지분을 포기했어요. 공유 지분도 마찬가지고 합의 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죠. 등기해야죠. 따라서 지분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포기된 합의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의 지분권자에게 물권적으로 기속한다는 지분은 X가 되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24번입니다. 주의투유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해요. 일단 답은 3번입니다. 통행권자는 통행할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이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까요?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의 지급을 게을리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고요. 그 다음에 주의투유 통행권의 범위 2번은 현재 토지 용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장래 이용 상황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고요. 4번 주의투유 통행권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냅두면 되는 거죠. 인용할,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동일인 소유 토지 일부가 양도가 됐어요.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 주의투유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양도 다른 사람 소유 토지에 대해도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옳은 것은 뭐죠? 3번이고 3번이 답입니다. 25번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 보시면 경매 대상 토지의 채무자가 아닌 자의 소유인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경매 매수인은 그 동산을 선이 취득할 수 없다. X입니다.
일단 경매의 경우에도 이 동산에 대해서 선의 취득이 가능해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다. 뭐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1, 2, 3, 4번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을 볼까요? 종중 부동산이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명의신탁되었는데, 적법하다는 말은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부동산은 제3자의 점유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등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 명의가 종중에게 이전됐어요. 그러면 유효한 명의신탁이니까 취득시효 완성자 입장에서 원래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였던 거고요. 그리고 취득시효 완성된 후에 명의신탁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종중에게 이전됐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뀐 겁니다. 제3자 입장, 취득시효 완성자 입장에서는. 따라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종중에 대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갑소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고 잔금은 2달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한으로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갑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길이 지나버렸다. 이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할 때 옳은 거죠. 일단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중도금을 이행지체하던 중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합쳐서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죠. 그런 A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때까지 갑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청구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서 함께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이 답이죠. 판례가 변경된 거죠.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그 점유자를 상대로 보존행위에 기하여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29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2번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토지 공유자 발생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니까 다른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도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판례가 있죠. 3번이죠.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했어요. 건물과 대지, 건물과 토지가 함께 매도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고요. 또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개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0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5번입니다. 지상권자는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X예요. 일단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도 강행 규정이고요. 또 이것도 일종의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이 답이네요. 31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3번이 답이에요.
전세권이 갱신 없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존속기간의 만료는 사건이죠.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없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고요.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의 지문입니다. 32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해요. 일단 옳은 것은 4번이죠.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으나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도 담보물권자이기 때문에 경매할 수는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4번. 1번 X입니다. 적법한 점유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요. 2번 X죠.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 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3번 권리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없고요. 5번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고 사용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죠. 다만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질문은 X입니다. 옳은 것은 4번이죠. 3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만약에 소유자가 아니라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판례는 돈을 갚았다면 피담보 채무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한 계약상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말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1번은 X가 되는 거죠. 34번입니다. A가 B에게 자기 토지를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불하는 취지의 계약을 A, B 간에 이루어졌다고 할 때 이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자, 제3자를 위한 전형적인 사례 문제가 되고요. 1번 보시면 자, 우리가 A와 B 간의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다면 C는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는 C에게 취소가 됐다면 돈 안 줘요. C가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요. 따라서 1번 A가 B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C가 선이라면 B는 그 대금의 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야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5번입니다.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이 답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 효력 발생 요건이다. X죠. 왜냐하면 동의가 없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니까 동의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얘기는 X가 되는 거죠. 36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3번 조심하셔야 돼요.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권을 승계받는 제도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는 제도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답은 2번이죠.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대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5년이 아니라 10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37번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2018년 1월 5일 갑소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자친구 병명의로 하고 병가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후 갑은 을의 부탁대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여자친구가 등장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유는 뭐냐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자친구니까 부부가 아니니까 이 명시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뭐죠? 무효인 거죠. 그죠? 따라서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니까 매도인인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둘이 혼이 난다면 5번 을이 병과 혼이 난 경우 병명의 등기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혼인 후부터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하게 되면 혼인한 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요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을은 병에 대한 명시탁 약정을 해지하고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명시탁 약정 자체가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고요.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8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 규약에 대하여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집합 건물의 점유 부분의 공유여서 구분 소유자가 여럿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는지를 정해야 되고 그 정해진 공유자만이 의결권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유 부분이 세 사람의 공유면 세 사람 모두가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지정하게 되고요. 지정받은 자만이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는 해당 구분 소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X예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런 경우에 누구한테 소집 통지를 해줘야 되느냐.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누가 의결권 행사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아무나 한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집 통지를 공유자 전원에게 해야 된다는 지문도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9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일단 2번 보시면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요.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죠. 2번이 답이에요. 1번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해서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X고요. 2번 부동산 평가액이 피담보 직권에 미달했어요. 그러면 청산금이 없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되니까 실행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X가 되고요. 4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가 선인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한 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제3자이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X입니다. 청산기간은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인 거죠. 40번입니다.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이 답입니다. 자, 해제로부터 주택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요. 만약에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주택 임차인은 제3자로서 해제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3번 보시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죠. 임대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매수인이 등기까지 했다는 말은 없어요. 따라서 주택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췄더라도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을 임대한 후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이 그 주택을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고 3번이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올해 2021년 모의고사 다 마감했고요. 점수가 안 나왔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틀린 부분 위주로 점검하시면 되고요. 점수가 많이 나왔더라도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